안녕하십니까. 칠순지음 떠나는 세계여행 SHMTV의 미스터송입니다. 교토에는 오래된 교회 가와라마치 성당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1890년에 최초로 건립된 목조 바로크 성당입니다. 현재의 성당은 1967년에 새로 세워지고 그 옛날의 목조 성당은 아이치현 이누야마로 옮겨졌습니다. 예전에 그 오래된 목조 건물 성당에서 찍었던 한국인 입교설의 흑백 기념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29년에 찍은 이태규 박사의 천주교 입교설의 기념사진입니다. 1549년 하비에르 신부의 성교 이후에 수많은 종교적 박해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후 까만색의 작은 성모 마리아상 미야코의 성모상이 순교자의 상징처럼 놓여져 있는 이 가와라마치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은 이 흑백 사진 속에는 이태규의 절친이었던 정지용이 단정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정지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지용의 가톨릭 입교 등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과 추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사진을 통해서 정지용의 천주교 입교 배경을 추론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전문성도 없고 그야말로 내재적 접근으로 관심과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유로운 여정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태규가 입교 세례를 받았다는 사진 속에 1929년은 이태규와 정지용을 양옆에 두고 앉아있는 진 바프티스트 듀티 신부가 64세로 선종하기 3년 전의 일입니다. 이태규는 다음 해인 1930년 5월에 조선인 최초 교토제국대학 이학 박사가 되었고 그 후에 교토제국대학 교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1929년 3월에 도시자 대학을 졸업한 정지용은 그해 9월부터 모교인 휘문고부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지용은 음력 1928년 7월 22일에 양력으로 환산하면 1928년 9월 5일 수요일에 듀티 신부로부터 입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주임 신부였던 듀티 신부가 양옆에 조선인 출신 젊은이 2명을 앉혀놓고 사진을 찍은 분위기로 보아서는 당시에 듀티 신부가 이 두 젊은이에게 거는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짐작이 갑니다. 이 사진으로 추론해 볼 것 같으면 정지용이 적어도 수개월 먼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용의 권유로 입교하였다는 이태규 박사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지용은 천주교 세례를 받기 전 그 전해인 1927년 12월 4일 도시야 대학 캠퍼스 내의 교회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호리 데이아치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지요. 당시 개신교 세례 무렵에 적었던 교회 입희 지원서에는 정지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의 요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입교 동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신교 세례를 받고서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어떤 사건, 어떤 변화와 변동이 있어서 그를 가톨릭으로 개종케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가톨릭에 심취하면서 문학활동 등에 몰두하게 하였을까요? 천주교 세례를 받았던 1928년 9월을 전후로 살펴보면 그 1년 전인 1927년에 정지용은 첫 딸이 어린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과 부딪힙니다. 그 슬픔이 낳은 애틋한 시가 유리창 발열로 알려져 있지요. 유리창 시에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따라갔구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8년 2월에 장남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1929년에는 둘째 아이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지용이 다녔던 도시자 대학은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미션 스쿨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와 윤리에 접목되었겠지요. 그리고 교토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정지용보다 일찍 도시자 대학에 유학을 온 1살 연상이면서 영문과 2년 선배인 김말봉입니다. 두 사람은 타국의 한 캠퍼스 내에서 여러 해 함께 지냈군요. 정지용의 시와 수필 곳곳에는 김말봉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27년 그녀가 졸업한 후에 귀국 시까지 둘은 친하게 지냈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일설에는 그녀가 정지용에게 기독교 신앙에 열심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여성 장로이기도 하였습니다. 1928년을 전후로 하여서 정지용은 왕성한 작품 활동을 전개합니다. 한편으로는 졸업을 목전에 두고 6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감해야 한다는 그러한 불안감, 휘문고부 교사와 그리고 부모님과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 녹록치 않은 식민지 생활에 이은 귀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적지 않았겠군요. 주변의 기대치와 지식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여러 현실적인 처세와 권위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듯 그는 신앙생활에 깊이 빠져든 듯합니다. 세례명인 프란치스코 방지각으로서의 지용은 제1본 조선 공교 신우의 교토지부 서기로도 활동했고, 귀국 후에는 서울 종현성당에서 총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1933년 월간 가톨릭 청년의 편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정지용의 천주교 개종 원인이 혹시 고향인 옥천 구읍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옥천을 찾았습니다. 정지용이 서울 유학과 교토 유학 시에 경부선 기차를 타고 내렸을 옥천역입니다. 그는 소시적에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휴문고보를 다녔고, 교토에서 부간 연락선을 타고 부산까지 온 후에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이곳 옥천역에 내리고 또 출발했을 것입니다. 옛날엔 번성했던 역이었지만 지금은 한산한 시골역, 역마당에는 정지용 시비가 있습니다. 경찰서 앞을 지나고 옥천 읍내 장터와 읍내 중심가를 지납니다. 오늘 장날인데도 읍내는 한산합니다. 연히 시골 지방과 마찬가지로 해가 갈수록 활기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르긴 하지만 점심때가 되어서 옥천 올 때면 자주 찾는 다슬기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옥천에 아는 다슬기탕집은 세 곳입니다. 옥천 읍내의 미랍 올갱이집, 옥천에서 대전과 마정 가는 길에 있는 금강 올갱이집, 그리고 오늘 가게 되는 이곳 옥천 올갱이집입니다. 이른 점심시간이어서인지 마침 주인 아주머니는 손수 다슬기를 까고 있었습니다. 올갱이 맛은 집집마다 약간씩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옥천 구읍 가는 길 쪽 언덕에는 옥천 읍내가 내려다 보이는 옥천 성당과 군청이 있습니다. 옥천 성당은 1955년에 이곳 옥천 삼양리에 건립되었습니다. 한국전쟁 후에 미국 메리놀 외방정교회 소속의 패티플랜 신부가 지은 서양식 건물입니다. 건립 당시에는 옥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었으며 종탑의 종은 1955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종소리가 매우 청아했다고 합니다. 1991년에 장방형의 성당을 십자가 형태로 증축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당 문은 잠궈져 있었고 휴게실 등에서도 시간대별로 관리되어서인지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현장 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유치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구읍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밑을 지나면 국수봉과
마성산이 감싸하는 듯한 구읍이 나타납니다. 우선 정지용이 다녔던 옛 옥천 공립고등학교였던 죽향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옛 교사를 보러 왔다고 말하니까 수희 아저씨가 친절히 교문을 열어주면서 그 교사 내부는 입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 죽향초등학교 운동장과는 다른 구교사 가는 길목에는 죽향리 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인근 절터에 있던 것을 교정에 옮겨다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범죄 김교웅 선생 기념비도 있습니다. 정지용의 기념비도 있네요. 국교사 옆 사철나무 사이에 정지용의 흉상과 옥천 공립보통학교 졸업이라는 글판이 있습니다. 국교사는 현재 옥천 교육역사관으로 쓰이고 있네요. 정지용의 생각하는 길에는 폐가 수준이긴 하지만 예전에 부귀와 권세가 느껴지는 고택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규웅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춘추민속관이라는 현판이 있지만 어떠한 사정인지 잘 관리되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담 건너에 오래된 식당, 운정식당이 있군요. 거북길에 오래된 스레트 가옥이 있는 이 사가는 옛적에 장이 서던 번화가였겠습니다. 100m쯤 가면 향수에 등장하는 실개천과 청석교가 나오고 그 옆에 지용생가가 있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들러보는 정지용 생가와 전시관입니다. 정지용의 생가로부터 죽향초등학교 가는 길 약 300~400m 지점에 커다란 주차장 같은 공터가 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도 한 대 놓여 있죠. 이곳이 바로 정지용의 유년 시절에도 있었던 옛날 옥천 성당 자리인 듯합니다. 사거리에 바다 이용원에 들러서 옛 성당터를 물어보니 죽향초등학교 쪽 공터가 성당이 있던 자리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김규웅의 고택과 맞닿은 커다란 공터의 한 부분, 특히 낡은 컨테이너가 놓인 그 자리가 성당이 있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지용제의 팜플렛 행사장 안내도에 나오는 옥천 최초 성당터 글과 그림에도 부합합니다. 현재 옥천 성당의 모태는 1906년에 옥천 구읍의 이문동 바로 이 자리에 세워졌던 옥천 본당이었습니다. 지금은 녹슬고 낡은 컨테이너와 남새밭자리가 있는 공터이지만요. 과거에 이곳에 신자가 늘어나면서 이문동 본당이 세워지기 그 이전에는 지금은 많이 수몰이 된 장계리에 천주교 공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읍의 신자들이 멀리까지 미사를 보러 다니느라 불편했겠군요. 이문동 본당은 홍병철 녹화 신부가 초대 주임 신부로 부임했습니다. 그 신부님은 정지용이 12살 때 옥천 공립보통학교에 다니던 중 송재숙과 결혼하던 1913년 그 해에 선종하셨군요. 이문동 성당이 설립된 지 3년 후인 1909년부터 7살이 된 정지용은 하계리 현재 생가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옥천 구읍은 1905년에 금구리에 옥천역이 생기고 1917년에 옥천군청이 삼학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옥천 관아와 향교, 사마수 등이 있었던 옥천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만수꾼 부자와 높은 벼슬 했던 양반 집안들이 많았던 비교적 넉넉하고 부유한 고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많았던 이 고을에 한약, 보약을 파는 한약상은 당시에는 제법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었겠군요. 상점과 시장도 번성하고 사람도 많다 보니 학교와 성당도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지용의 부친이 어린 지용을 데리고 성당을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친의 한약상은 홍수로 집이 잠기면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로 천주교를 떠났다가 나중에 지용의 권유로 다시 성당을 다닌 듯합니다. 천주교 교리상 둘째 부인을 둘 수 없다는데 부친은 둘째 부인을 맞이했군요. 둘째 부인, 즉 정지용의 작은 어머니의 존재는 지용의 유년 시절 특히
감수성이 예민했던 청소년 시절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28년 9월부터 재직했던 윤례원 신부에 의하면 지용이 사각물을 갖춘 교복 차림으로 성당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부친의 회두와 가족사 등의 가정 문제 등을 상담하였다고도 합니다. 정지용의 유년 시절에 이문동 성당이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이 천주교의 미사와 종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그의 가와라마치 성당에서의 입교 세례는 어쩌면 연어가 모천을 따라 올라가듯 자연스러운 모천 회귀가 될 수도 있었겠군요. 경랑의 바다에서 모천 어귀를 찾다가 나타난 가와라마치 성당에서 입교 세례를 받게 되고 그 후 유년 시절의 고향 실개천에 이르러 종교적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